오늘 하한거 참선 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남학 회양 선사하고 임재 선사 스님의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두가 가슴에 꽉 맺히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임재록에서 나오듯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이제 세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서 참나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 그 본래 주인공인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일이다, 이렇게 임재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세세생생 오랜 세월 나라고 생각해온 이 몸, 그리고 이제 대상 경계를 따라서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진정한 나 자신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참선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중요한 나의 주인공 참 나를 찾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주리반특이라는 분의 이제 깨달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바보같이 멍청해가지고 출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개송 하나도 이제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이제 놀리고 비웃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인도 내가 정말 수행을 할 수 없는구나, 이렇게 이제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를 보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개송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하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빗자루 하나를 주시면서 이제 매일 마당을 쓸면서 이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 개송을 항상 빗자루질을 하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것을 항상 외우고 다녀라, 외우면서 마당을 쓸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리반특이 마당을 쓸 때마다 왼쪽으로 쓸면서 먼지를 털고, 오른쪽으로 쓸면서 때를 없애라,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거 계속 이 한 구절만 하면서 이제 여러 스님들 신발도 닦아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이제 깨달음, 이제 그렇게 이제 개송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않음이 아니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더러운 먼지와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털고 없애라, 이 뜻이라는 걸 갖다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제 열리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대상을 끄달려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걸 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리반특의 예를 들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리반특을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당시에는 화두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이제 화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게 항상 화두라는 것이 마음의 관문을 여는 그런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참선하면서 경험한 걸 이야기해 보면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봉암사에 출가해서 그 당시 이제 조실 스님이신 그 사암 스님께 그 화두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화두를 받고 이제 선방을 계속 다녔는데 이제 뭐 참선하느라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화두를 이제 억지로 들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고 항상 이제 잡념망상 이거 하고 씨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 중반 정도 27, 8 그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막 이제 100일 잠을 안 자고 막 100일 용미정진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조금의 이제 진척이 없어서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그랬는데 지나와서 보면 화두가 이제 성립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화두라는 것이 본질이 이게 뭘까 이런 이제 의심이 딱 맺혀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인데 원래 공부가 되는 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주었어도 그게 내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두에 이제 힘이 없다고 그러죠. 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하고 이제 서로 섞이면 이제 화두는 저 멀리 가버리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뭐 한철 두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또 이게 뭐 1년 2년 지나도 도무지 진척이 없고 용민정진을 해도 뭐 계속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또 억지로 하다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없던 병이 생겨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다 보니 이게 가슴에 꽉 막혀서 상기병이라고 그럽니다. 기가 딱 막혀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잘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잘 토하고 그리고 이제 숨 쉬는 것도 이제 가슴이 꽉 막히니까 숨을 쉬어도 편하게 못 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나니까 갈수록 더 답답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게 기가 막혔으니까 기운이 막혔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호흡도 배우고 기운 돌리는 것도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그런 게 다 외도 공부에 속하는데 그래도 병을 나서야 되겠다 낫는 게 우선이다 해서 이제 호흡 공부도 기운 돌리는 것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죠. 그때 이제 전라남도 영암 월줄산 거기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암자에서 지낼 때인데 막 그런 기운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오히려 몸이 더 예민해지고 더 이제 안 좋아져서 그 당시에는 무공해 쌀밥, 무공해 미역, 무공해 감자, 무공해 당근 요 몇 가지만 먹으면 겨우 이제 속이 편하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무조건 화장실 쫓아가서 막 설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 마당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나무를 채소를 심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호박을
이제 늙은 호박을 꽈서 먹어도 이제 화장실 쫓아가야 되고 센 거는 먹을 엄두도 못 내고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내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예. 그렇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한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이제 스스로 탄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지내온 것을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마음을 찾는다 이래 됐는데 평소에는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이 옳다, 나다, 너다 이런 이제 분별식으로 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순간 이제 진짜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다시 회복하기 힘든 그런 막바지 상황까지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그는 의식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이제 스스로 자문하면 하나하나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화두를 들고 이제 깨치려고 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깨치려고 했나 이런 이제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깨치려고 했나. 그 당시에 저는 젊어서 이제 도를 깨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도를 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서 그리고 또 완전한 인격체가 돼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무조건 이제 도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 이게 이제 한꺼번에 도를 통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 얼마나 욕심이 많고 화도 많고 시기 질투심도 많고 내 자신의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의 힘을 가지고 도를 했다고 이제 스스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두를 들고 깨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모든 것이 한 번에 도를 통해서 한 번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질없는 이제 욕심이었구나.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그렇게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고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것이 잘못되고 기본적으로 도를 구하는 마음 그런 이제 기본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중요한 이걸 지금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도를 통하면 이건 자동으로 이제 한꺼번에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렇게 욕심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걸 고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다 도만 통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를 멀리 있는 도를 추구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눈앞에 벌어지는 자기의 문제를 이제 지나쳐 버리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돈은 더 멀어지게 된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엄청 허황된 부질없는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질없는 욕심인 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화두를 들고 도를 깨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탁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보름 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이게 도를 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게 마음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탁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고행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게 부질없는 욕심이었구나를 알고 이제 그 화두를 더 이상 억지로 들 필요가 없구나, 안 되는 것을 제대로 되면 들고 말고 할 것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그걸 뭐 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제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래서 이제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 순간에 진짜 두 어깨에서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게 툭 이제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딱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가 얼마나 도를 통해야 된다. 도를 통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얼마나 이게 이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압력을 도를 못 통하고 이렇게 살면 막 이제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눅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를 쓰니까 몸만 더 힘들고 몸도 마음도 더 힘들고 도를 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제 더 멀어지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니까 그만큼 홀가분하고 편해지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성제 고진멸도의 가르침하고 그대로 이제 일치하는구나. 부처님의 고진멸도 이제 괴로움 이제 수행한다고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기고 이게 이제 병의 근본 원인이 이제 그런 도를 억지로 통하려고 하는 욕심을 낸 거,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병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이 도를 통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욕심을 낸 것. 그래서 그게 부질없는 욕심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비우니까 이렇게 편해지는 것. 그게 이제 고진멸도죠. 그 가르침하고 그대로 일치하고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마음 작용이구나. 우리가 괜히 없던 병을 만들고 마음을 내서 마음을 내면 낸 만큼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마음을 비우니까 그렇게 이제 편해지는 것. 이게 이제 다 마음 작용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간화선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화두에 저는 이제 역기능이라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화두가 이제 제대로 잘 되면 이제 주어진 화두에 대해서 의심이 딱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하고 하나가 되면 이렇게 이제 일념이 되고 화두 일념이 돼서 이제 또 그 마음이 딱 뭉쳐서 어느 순간 또 터지게 되면 이제 도를 깨치게 되고 마음이 이제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주어진 화두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기지가 않고 그래 되면 나하고 하나가 되지가 않고 그걸 또 억지로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오히려 몸에 병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병이 왜 생겼나 이렇게 이제 이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편해진다. 이런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마음 작용을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화두가 제대로 되면 처음 말한 것처럼 돼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그래 그나마 다행히 이제 그 마음 작용임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제 점점 몸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선방에 다니다 보면 그렇게 무리해서 병이 나고 또 사람이 지혜롭게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점점 심해져서 결국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참 제대로 잘 되면 좋지만 그걸 억지로 무리해서 애쓰다 보면 오히려 없던 병도 만들고 고생하게 되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 작용임을 알고 이렇게 이제 다스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그런 이제 문제들을 그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마음 작용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짚어 보게 돼요.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결핵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앓고 이제 휴학하고 이렇게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완치해서 다시 복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젊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끝났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절에 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제 몸이 최고 안 좋아요. 일을 하거나 산을 타거나 할 때도 맨날 비리비리하고 온몸에 막 팥죽까지 땀만 뻘뻘 흘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씩씩 날아다니는데 그때 저는 뭐 20대인데 얼마나 몸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비리비리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 마음에 대한 마음 작용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결핵을 걸렸었는데 그 당시에 나하고 한 방에서 자취했던 그 친구는 이제 결핵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렸는데 결핵이라는 게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면 그 친구도 당연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걸렸는데 왜 그 친구는 안 걸렸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이게 이제 의심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의심.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것 갖다가 궁구하는 게 저는 이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이든 간에 아까도 왜 병에 걸렸을까?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 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되짚어 보는 거 그래서 답을 찾는 거 이게 이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핵이 걸렸는데 한 방에서 같이 뒹굴던 그 친구는 왜 안 걸렸을까? 그러면서 며칠 이렇게 그거 이제 지나면 또 마음속에서 또 답이 딱 나와요. 이제 그 당시에 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뭐 별로 의미 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하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폐나 심장을 압박을 주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고 이러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속 옥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 심장 이런 데 압박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폐가 약해진 상태에서 결핵균이 오니까 이제 결핵이 걸리는 겁니다. 결핵균은 뭐 도처에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그 폐나 이런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하면 내하고 같이 한 방에 있어서 결핵균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몸이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핵이 걸렸고,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제일 원인이 균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이게 이제 그리 되니까 이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병이 걸리게 되는 거고,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결핵뿐이겠습니까? 암이다, 뭐 얼마 전에 그런 코로나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람들은 코로나 하면 코로나균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100%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그 원인은 다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 제일 원인이 균이나 바이러스에 있으면 다 같이 다 걸려야 되죠. 근데 절대 자연은 100%가 절대 없어요. 걸리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 제일 원인은 항상 마음에 있다. 그것을 갖다가 자각을 하고, 이제 자기를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잘못됐을 때는 자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책해봐야 일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만 힘들게 되고,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그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병을 만들게 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먹고 낫는 게 다가 아니고, 그런 성향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폐나 심장을 압박하게 돼서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알고, 마음의 이걸 성향을 바꾸면 폐가 점점 자기를 이렇게 일부러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병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을 없애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폐가 더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이렇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의미가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신의 문제, 그런 근본 원인을 자기의 마음에서 찾아서 그 마음을 다스려서 그 이제 자책하는 마음을 비우고, 그것도 부질없는 욕심이다 이렇게 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되고, 마음에 대한 정리가 되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공부가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처럼 화두를 들고 깨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런 주어진 화두에 대해서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렇게 화두하고 하나가 돼야 이제 비로소 이제 화두가 저는 이제 제대로 성립이 됐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잡념망상하고 이제 씨름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화두가 성립이 안 돼서 애를 써도 큰 소득이 없고,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오히려 잘못되면 병만 키우게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수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마음 공부를 하려면 내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자기 마음에서 찾아서 그런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공부를 그러면서 실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내 자신한테 맞고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런 그렇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주가 돼서 자기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렇게 마음이 주가 돼서 살면 그대로가 이제 진실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